자, 이제 정혜민 차장과 또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뭐 번외 얘기였지만 기후 정상회의 이거 잠깐 있어요? 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관련된 종목으로.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오늘 공략주로 공략주 쪽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기후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은 그냥 원래 준비했던 걸로 갈까요?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최근에 이제 이 코인 쪽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확연히 좀 요즘에 좀 문의도 좀 다시 코인 시장에 있다가 참여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들어가 보시니까 막상 녹록지는 않고 그렇죠. 변동성은 워낙 크고 그렇죠. 시장이 하루에. 떠나셨을 때보다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뭐를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워낙 또 장이 또 지수가 또 누워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신규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쪽에서 의외의 시세들이 크게 나온 기업들이 주식들 그렇죠. 보면은 많죠.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한전기술 한전기술. 이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리 올랐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처럼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3월 초부터 한전기술이라는 이제 종목이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이게 아주 큰 상승을 좀 보이면서 어느덧 지금 4만 원대, 5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급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수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고 공회전이 계속 돌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5월 초에는 공매도가 또 시작되고 이러면은 5월 한 둘째 주까지는 지수의 큰 변동성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그럼 어떤 좀 끼 있는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될까?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건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야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잠재적인 좀 대선 모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네.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이 내년 3월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좀 가속이 되는 현상이 지난 한 3번 정도의 대선 통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좀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들고 네. 그리고 이제 현 그 정책에서 좀 반감이 좀 컸던 그런 좀 정책들에 대한 좀 레임덕 현상이 나오면서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좀 정치적이고 부담스럽고 민감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대선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증시는 항상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 왜냐하면 계속 좋은 청사진과 정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증시가 나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관련된 좀 정책 관련돼서 그 전에는 이제 인물 관련돼서 이제 파평윤 씨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올해라고 다르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달고 다른 정책들이죠. 출산, 교육, 또 건설, 개발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좀 테마주들이 좀 형성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규의 이런 진입은 지금 그렇게 급할 건 없습니다만 이제 5월 오히려 좀 공매도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점이라면 네. 저는 이제 진입할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여기에 좀 맞물려 가지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향후의 움직임을 좀 예견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경고 딱지를 붙고 있습니다만 한전기술이 이렇게까지 좀 올라왔던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우진이란 기업, 한전산업이란 기업도 이제 같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건설과 건자재 맞물려서 원료가 되는 철강, 화학 이런 기초 소재는 저는 이제 내년 대선 그 이후까지도 좀 빠른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긴 측면의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기 가장 좀 편안한 쪽이 철강, 화학 이런 쪽이 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맞물린다면 지금 네. 이제 이 좀 좋지 않은 상황, 경기 상황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보고자 물가 상승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쪽이 있죠. 그쪽은 유틸리티 쪽과 음식료 쪽입니다. 유틸리티라면
대충 이렇게 보시더라도 한정 같은 종목은 이제 조금 많이 오랫동안 강하게 눌러놨던 거기 때문에 좀 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점점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이 이제 우리 식생활에 관련돼서 이제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 그 식량 자원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좀 이렇게 좀 조절했던 것들이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매우 듭니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잃을 곳이 없는 곳이 주가에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좋지만 더 좋기가 어려워진다면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최근 들어서 더 나빠지기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인위적으로 눌러놨던 부분이 레임덕 현상을 타고 좀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신규 진입은 저는 뭐 한 5월 정도, 5월 초 중순 정도를 좀 잡아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잡아보신다면 지금 레임덕 현상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유틸리티 쪽과 음식료 이게 좀 무겁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게 정말 한 2, 3년 이렇게 좀 누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오니까 또 재빠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식료 쪽에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인트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방송이 가장 그 에그플레이션이나 연초부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농산물, 식량 안보, 지금은 뭐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민족주의, 뭐 백신 자원주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먹을거리는 지금 아무도 얘기 잘 안 하죠. 네. 시세를 보시면은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3대 곡물이 대두, 밀, 옥수수.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수입해 오는 우리 이제 생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가격을 정부가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가격은 올라갑니다. 뭐 지난 초에 한번 이제 가격을 올리려고 정부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묵살을 좀 당했었거든요. 아니 이건 누른다고 그럼 묵살하다고 기업 망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세차게 많이 눌러놨던 것들은 튀기 마련인데 지금 음식료, 특히 이제 라면 같은 스낵 것만 라면 값 오를 보더라도 겁니다. 좀 밀 가격이 지금 뭐 50%씩 올랐고, 그죠? 장난 아니에요. 그런 시쳇말로 장난 아니게 것들을 막 가격이 뛰고 보면 있어요. 분명히 좀 라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눌려 있다 보니까 좀 주가도 같이 좀 눌려 있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또 이게 또 레임덕 현상과 또 맞물리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의외로 굉장히 세찬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음식료 쪽 또 유틸리티 쪽 뭐 다 같이 보되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라면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라면 먹어야 되니까. 네. 농심 오뚜기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죠? 뭐 네. 주가도 부담 없는 네. 상황이고요. 어제 뭐 지구의 날 이래가지고 기후 회의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실제 이 기후를 왜 회의를 하냐면은 좀 먹을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식량 자원 문제죠. 네. 뭐 도드라지지 않은 뉴스 중에는 프랑스 와인 농가가 지금 난립니다. 거기도 한파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포도밭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 뉴스는 아무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GDP 속도보다 이 식량 자원의 상승 속도가 더 커버리면 이론적으로 식량 자원을 구입할 수 없게 되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후 협약의 어떤 그 기조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와인값도 오르게 생겼고. 네. 외신의 이런 뉴스를 잘 안 다루니까 뭐 매번 이제 정치 테마주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긴 네.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드리는데 곡물 가격을 보실 수 있다라면 한번 보세요. 네.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아,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자,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긴 한데 관심 리스트와 특이한 리포트 정리해드립니다. 권재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개장 준비 두 번째. 디테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뭐 곡물 가격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인찬 형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다 좋아하죠. 뭐 라면, 자장면, 뭐 우리 애호식품인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들. 네. 뭐 그런 음식료에 대한 아니 그거 말고 이제 3분 저기 7분 남았잖아요. 뭐 제목은 이제 뭐 그 좀
귀에 익으신 이제 그런 이제 제목인데 이벤트 드리븐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시장 분위기보다는 그때그때 나오는 네, 뭐 그렇죠. 핫한 것들을 보는 그러니까 고물 가격 얘기도 사실은 그런 이벤트 드리븐의 맞습니다. 하나일 거예요. 네, 지금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이제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이제 굵직한 이제 우리 국내 자체적인 이벤트는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좀 있을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 시행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가 MSCI 이제 종목 편출입에 대한 이제 수급이 스며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주 존재 있어서 실적 이벤트는 사실 좀 식상하지 않아요? 식상하죠. 네, 식상하죠. 이미 가격에 또 선반영된 것도 없잖아요, 거고. 그렇죠. 그런 미국도 것들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녹여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이제 시장의 그런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은 뭐 단기성 개인 투자 자금들이 이런 좀 이벤트를 타고 수급을 쫓아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가 발표를 뭐 일주일도 안 남긴 상황인데 갑자기 급 상향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퀀트 레포트를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분석하는 레포트 한 두세 개 정도를 놓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 거기에 플러스로 MSCI의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이슈까지 같이 있다면 수급은 상당히 탄탄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공교롭게도 전일장에도 이런 종목들이 한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한 1에서 2% 정도 시장보다는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이게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모멘텀 차원에서 이벤트 종료 시까지는 그래도 뭐 저는 해당 그런 재료를 이제 강세를 좀 소멸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소간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수가 막힌 지금 상황을 좀 단기적으로 이용해 볼 만한 좀 중대 영주 이렇게 좀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좀 실적 상향이 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더딘 이제 그런 종목을 본다 그러면 네. NH투자증권 제가 어제 뭐 이렇게 공매도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FNF K뱅크 얘기. 네, K뱅크 얘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즘 그 코인 참 코인 너무 저기 하셔갖고 코인 계좌 개설이 지금 거의 다 막혀 있는데 K뱅크만 네, 그렇습니다. K뱅크로만 이제 송금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좀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K뱅크의 지분을 들고 있는 NH투자증권이 조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NF, S-오일 이런 또 롯데케미칼까지 실적 상향이 굉장히 좋게 또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 이슈,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에 이제 관련돼서 하이브, HMM, SKC, 녹십자 이렇게 네 종목 정도가 좀 꼽히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급 가능성, 개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는 일단 거래소에서 3개, 코스닥에서 2개 정도를 좀 꼽아왔는데 네. 오늘은 뭐 거래소 종목은 그간 많이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니까 고영과 인탑스 그리고 인탑스는 아까 이수철 이사께서도 네, 코너에서 다뤘고. 언급을 뭐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전과 다르게 이게 플라스틱 사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적용이 다양화되는 그런 실적 개선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실적 개선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고영과 네. 인탑스를 이제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관련돼서 뭐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녹십자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녹십자, 뭐 FNF, 롯데케미칼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아까는 스판덱스 열심히 운동하자면 그럼 FNF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FNF는 스판덱스랑 직접적인 연관은 또 없습니다. 네. 의류- 요건 이제 그냥 소비, 중국 소비 관련돼서 보복 소비 뭐 이럴 때. MLB 이런 브랜드에 관련돼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좀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뭐 레깅스 이런 거는 또 이제 그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본 거고요.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이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고영, 인탑스 그래서 코스닥 쪽의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가 오늘 좀 겹치긴 했는데 네. 그러면은 오케이 거기까지. 네. 이제 개장이 한 1분 옆으로 보다는데 호가가 조금 경계 매물이 있죠. 네, 무겁게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좀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시초가보다는. 사실 미국의 증세하는 아까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하고 직접 연관성도 없고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자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증세안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쉽지는 않아요. 아직 의회하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 의회하고 통과를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게 한번 질러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100만 달러라면은 네. 글쎄 뭐 이게 적용되는 그런 이제 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왜 보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런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자나 금융소득으로 얻는 그 이익이 네. 4억 원 이상일 때 세금이 되는 그렇죠. 지금은 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일반 대중들이 엄청 고민을 하셨거든요. 네.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전혀 해당 사항 별로 없는 분들 다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다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있죠. 예. 네. 하여튼 미국의 증세안 때문에 뭐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조금 넌센스고 다른 이제 이유가 있다는 대선 겁니까? 때도 이제 부자세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한번 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시장 뭐 오히려 약하게 출발합니다만 네, 오히려 그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네. 네. 자, 일단은 개장 후에 다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죠.